소중해. 안녕하세요. 마보성 FM 장남순입니다. 말복이 지났으니까 이제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겠죠? 그렇죠. 네. 예. 과일 익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달짝지근하게 좀 인사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달짝지근하게 느껴질까요? 안녕하세요. 네,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외치고 사는 서정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난 이뻐 하면서 사는 루미입니다. 달짝지근한가요? 네. 진짜 올여름은 유난히 더 뜨겁고 더웠던 것 같아요. 그죠? 아이고, 지금도 한참 지금도 더워요. 너무 예. 더운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더위가. 더워서 못 살겠다는 얘기를 계속 내가 듣고 산 것 같아. 다 살아가면서도. 사람이 우리 살다 보면 맨날 같이 더우면 더워서 못 산다. 맞아요. 추우면 추워서 못 산다. 네. 막 맨날 못 산다는 얘기가 그렇게 쉽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쉬운 얘기가 잘 나오죠. 맞아요. 근데 봄 가을에 왜 이제 따뜻하고 또 사람이 행복하면 못 산다는 얘기는 또 안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과 그걸 싫어하고 또 그 중간에서 무난하면 아무 소리도 없이 잘 이제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인간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고 뭐 미치겠다고 또 막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누구 탓으로 돌리고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요, 저는 이제 기 에너지를 이제 공부를 하고부터는 제가 일부러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소리치잖아요. 예. 그 말의 기운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계속 외치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나 돈 없어, 나 불행해 하고 하는 사람 계속 불행해져요. 그래서 말에 우리 조상님들 그 지혜로운 분들 이렇게 말이 씨가 된다. 죽겠다 하면은요 더 힘들어져요. 그럼 우리 즐겁다 네. 마음으로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네. 우리 수다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또 프리 토크로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나훈아의 모르고가 생각나더라고요. 모르고 네. 한번 들어보고. 네. 네. 들어봅시다.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이 이렇게 아픔도 모르고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는 날마다 행복한 줄 알았고 사랑은 물처럼 달콤한 줄 알았지. 나는 몰랐네. 아픈 줄 나는 몰랐네. 와,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우리가 새롭네요. 사랑을 모른다 그러는데 그 사랑만 모르고 사나요? 아유, 모르는 거 천지죠. 사랑만 모르고 사나요? 우리는 또 여자니까 네. 고부지간 또 동서지간 신우올케 사이 성이 다른 가족들끼리 그 관계는 조금 뭔지 모르도 항시 친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좀 까끌까끌하죠. 우리 확실한 거 있어요. 네. 확실한 건 있다고. 그렇죠. 맞아요. 그 애경 네. 그 사에 네. 반드시 오시는 분들은 네. 친척. 예.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는 안 만나다가 네. 애경사에는 반드시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친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네. 이만큼 살았으면 뭐 감춘다고 감춰질 것도 아니고 네. 참는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속 시원하게 속 좀 터놓고 신우나 옳게 아. 좀 흉볼 거 있으면 흉 좀 맘 놓고 한번 봐볼까요? 예, 환영합니다. 저 보따리 많이 가져왔어요. 시어머니 형도 좀 보고 신우 형도 좀 보고 흉볼 게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흉 보고 싶은 게 있는지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면 저는 흉볼 게 없어서. 저는 되게 많은데. 예, 노미애 씨 먼저 해보세요. 예. 저는 예. 먼저 저기 그 시누이가 네. 넷이에요. 예, 많다. 많죠. 예. 그래서 그 순서대로 다 흉을 볼 겁니다. 오, 할 얘기 많네. 네. 첫 번째 신우가 네. 지난 회에 네. 그 하모니카 서정연 선생님 배우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네. 저희 그 큰 신우님이 네. 그 하모니카를 배우세요. 네. 그래서 한 70순이 넘으셔서 배우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하모니카 익히시고 이런 하모니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래요. 다른 네. 것들도 머리가 좋으셔서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습득을 하셔서 지금은 그 교도소나 네. 아니면 이제 그 양로원 네. 그런 데 돌아다니시면서 연주도 하세요. 네. 근데 그분이 한때 네. 어려우셨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고 애들은 되게 또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를 다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흉보다고 당시에는 하시더니 칭찬만 하고 아니 계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먼저 좀 깔아놓을 게 있어야지. 나중에 네, 뒷감 근데- 양하시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애들이 한창 이제 대학교 그 들어가서 학비 그때는 서울대가 그렇게 싸지는 않았었어요. 아유, 이제 조금 가격이 그 등록금이 필요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보험을 하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생활수단으로. 예, 애들 이제 생활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보험을 갖다가 이제 형제들이 다 들어줘야지 된다 이렇게 마음을 다들 굳게 잡고 다들 하나씩 들었어요. 아, 예. 예, 거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는 저희 집도 저희는 이제 막내 남동생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도 참 어려울 때였어요. 살기가. 그래도 이제 큰 누님이 생활이 그러시니까 보험을 들어드렸죠. 예. 근데 조금 있다가 저희가 그 보험을 갖다가 조금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저희가 손해를 안 보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가 되니까 보험을 해약하고 네. 그러면 다시 들어달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아. 보험 저희가 또 그 새로 가입하는 보험 생기면은 그분한테도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를 갖다가 또 분양을 받아서 그 돈을 들어가야지 될 텐데 그것까지도 괜찮다 생각해서 또 했던 보험을 이제 해약하고 다시 또 새로 들어드렸어요. 네. 근데 뭔가가 어느 날 한 중도금 내느라고 막 머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뭔가가 왔는데 보니까 또 새로 보험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들지 않았는데? 그쵸? 네. 하나 해약하고 또 새로 들어서 있었는데 또 보험이 새로 들은 게 들어온 거예요. 네. 이게 뭐야? 그러고서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죠. 네. 그러더니 남편이 또 들었다는 거예요, 보험을. 그때 이제 열받은 거죠, 제가.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아니 왜 가족들만 보험을 들게 해? 아이, 그래도 이제 가입을 딴 하게. 데도 해야지 되는데 보험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하여튼 자꾸 보험이 생기도록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긴 그거는 한데. 근데 괜찮은데. 보험을 들어오면 나중에 좋긴 좋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저희가 힘들어서 그렇게 그 중도금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다 하는데 보험을 또 몇 개를 들어야지 되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진짜로 힘들었거든요. 네. 진짜 힘들었는데. 네. 근데 열받지. 남편이 네. 제 보험을 들었는데도 또 보험을 또 들은 걸 알고 이제 제가 이제 남편한테 이제 투덜투덜 했죠. 어떻게 네. 나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도 빚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면서 했는데 남편이 이제 미안하다고는 하면서도 그 누나가 누나를 또 위해서. 와서 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쵸. 그랬다고 했는데 저는 화가 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고모한테 큰 누나한테 전화해서 뭐 투덜거린 건 아니고 남편만 잡았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그걸 갖다가 누나한테 얘기를 했는지 누나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기 옳게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또 열받더라고요. 지금 간신히 눌러 찾고 있는데. 네. 그 이상입니다. 그다지 그것도 아니구나. 난 그냥 너도 첫째 신우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 다음 둘째 신우거는 나중에. 나중에. 아, 예. 저는 이제 시누이가 대부분 사람들이 시누이 뭐 시어머니 시댁 하면은 이게 시자도 네. 시금치도 시금치도 싫다. 추세. 지금 요즘 그렇다고 하잖아요. 추세가.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고부간의 관계는 일단은 옛날에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 껄끄러운 관계야. 일단은 간에 저기가 성이 달라서인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저희가 구남매 중에서 저희 남편이 위로 누나 둘 있고 세 번째가 아들이고 아들이 밑으로 쫙 6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위지한 손위에 네. 손위 시누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이 남편한테 대한 불만이 많아도 남편한테 털어놓으면 쌈박질하고 쌈밖에 안 되고 네. 어디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이 얘기를 친정 식구한테 할 수도 없고 네. 내가 받는 스트레스 네. 내가 받는 고통을 털어놓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건 근데 있어야지. 시누이가 들어주시더라고요. 아. 시누이가 들어주면서 계속 저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오. 자네가 참소 자네가 참아야 되네 저를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그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시누이는 하나도 단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네. 나 큰일 났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누이 입장이 됐잖아. 네. 우리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네. 제가 시누이 저 손 아래 이제 저도 이제 손 위에 시누이긴 한데 네. 우리 올케가 처음에 이제 막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결혼을 막 이렇게 밀어붙였어. 네. 너는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만 나중에 이제 탈림하고 산다. 네. 재산복이 돈복이 없어가지고 너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된다 그러고 억지로 묶어줬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살면서 싸움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 남동생이 막 얘를 구박을 해. 그 얘는 울고 징징징징 울고 맨 쌈만 하면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또 걔를 또 다독거리 줬어. 야, 그러지 말아라. 그래, 아들한테 가서, 우리 동생한테 가서 야단 쳐주고, 얘 편 들어주고, 올케 편 들어주고. 지금도 우리 올케가 지금, 거의 60 다 돼가요. 그런데 저하고 우리 형님이 최고래요. 지금도. 그래서 단 한 번도 올케 시는 사이가 싸우러진 적도 없어. 너무 야. 잘 살아요. 네, 우리는. 전부터 끝까지 네. 좋았네. 네. 왜냐면 중간중간에 보면은 마음에 눈에 거슬린 점도 있어. 근데 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거를 지적질을 해대면 네. 금방 금이 날 것 같더라고. 정이 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전 네. 지적질은 일치 안 하고 살았어요. 네. 그냥 좋은 점만 봐주고 지적질 할 게 있으면 제가 또 이제 기분 안 상하게 불러서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이렇게 할 때는 상대 입장을 또 한번 고려를 해보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그걸 고마워하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우리 세상에서 우리 형님 최고다고 막 칭찬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 예. 근데 장 선생님, 만약의 경우에 서정예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 방송은 너무 재미가 없었을 것 그죠. 같아요. 그죠. 제가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니 흉을 좀 보려니까 흉을 안 보. 나는 내가 우리 올케 한번 내 흉 좀 한번 볼게. 네. 우리 형제가 네. 7남매예요. 네. 옛날에는 7남매에다가 다. 이제 또 부모님 계시지. 이제 그런 줄 알고 시집을 와가지고 네. 우리 올케가 처음에는 좀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지. 네. 의외로 언니가 둘이고 오빠가 하나고 또 밑으로 남동생 둘 여자동생 하나고 내가 딱 중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빠보다 내가 먼저 결혼을 해서 먼저 살았는데 오빠하고 너무 잘 지내고 오빠가 나한테 너무 잘했는데 오빠가 나를 처음에 울게 한 게 언제냐면 내가 시집이 그때는 옛날에는 왜 명절 돌아오면 시골 내려가잖아요. 그쵸.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쵸. 그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였어. 추석기 돌아와서 시집을 갔더니 그 누에 있잖아요. 네. 누이를 안방에다가 누이를 기르더라고. 네. 막 축청 해갖고. 네. 근데 밤에 저녁에 자려고 보니까 나는 그걸 시골 살아서도 그거를 누이를 못 만져요. 네, 저도 못 이렇게 만져요. 보면 몸이 막 네, 부실시해. 네. 거기서 저녁 내 잠을 못 잤어. 근데 애들도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친정을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애기들만 막 예뻐서 잘 왔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예뻐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오빠가 난 애기를 100일 이제 지났는데 그 애기를 데리고 왔어. 네. 올케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이 이제 그쪽으로 싹 가버린 거지. 친구가 오니까. 친손주한테 이제 어. 기울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뒷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이제 참겠더라고. 네. 처음에 당한 일은 참 그때 서운하더라고. 근데 네. 오빠가 오더니 이제 오빠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너는 왜 시집에서 수석을 재야지 여기를 왔니? 처음에 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응. 오빠가 데리고 온 올케를 시집에 데리고 온 걸 굉장히 엄마 아버지한테 막 피아를 뭐라 시켰구나. 그럴까 그 아부라 그럴까 그런 것처럼 막 자랑을 하더라고. 당연히 이렇게 시집을 와야지 된다고. 막 큰 일을 지고 와서 과시하면서 그냥. 음. 그러면서 너는 오늘 저녁에 가서 거 가서 추석을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가란 쪽으로 얘기를 해요. 와, 근데 진짜 그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거기서 못 있어서 내가 온 건데 내가 시어머니만 살아계셨으면 내가 여기 왔을 것 같냐고. 나도 몰래 그 서운한 마음이라 할까 막 울었어요. 이제 그 뒤로 오빠 올케가 이제 그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네. 쓰러졌는데 엄마가 아버지 간호하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식들이 서울에 다 올라왔어.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도 취직해가지고 다 와서 있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옥지버러다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양가독신이라 제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데다가 동생들 결혼시켜야지. 취직도 들좀 날쭉 들락날락 별로 그렇게 아직 완전하지도 못하지. 부모님 편찮으시지. 그러니까 막 살림 맛을 이제 조금 알아가지고 돈 좀 모아야 되는데 와 사는 게 이제 사는 게 아닌 건 거예요. 그 제사 지내고 뭔 일 큰일 있으면 내가 가서 미리서 이제 조심하느라고 다 가가지고 다 장만해주고 이렇게 힘드니까 다 해주고 내가 다 봐줬거든. 힘들면 이제 올케가 오빠한테 이제 바가지를 겪나 보지. 아마 둘이 싸우다가 말고 나를 오래요. 왜요? 그래서 나는 가면은 두 오빠하고 올케고 둘이 앉아서 나한테 다 대고 다 퍼대는 거예요. 이제. 신우는 어떻고 올케는 시동창은 어떻고 또 시어머니는 어떻고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못 살았고 아우 그 흉을 있는 대로 다 포악을 떨다시피 나한테 다 퍼대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못 살겠다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거기서 또 덩달아서 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아우 그래도 어떻게 참아야지. 그러니까 맨날 애쓰지 않는다고 내가 그러잖아. 애쓰다 하지 마. 딱 그 소리도 듣기 싫어. 그래. 왜 그러냐니까 하고 싶어서 일을 했어야 그게 자기가 애쓴 건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 건데 그게 뭐가 애쓴 거냐고. 아이고. 그 소리도 듣기 싫대.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다 듣고 나는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좋은 얘기는 다 갖다가 붙여서 이제 막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 나는 뭐예요? 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게. 애써 부모님이- 도와주고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부모님 입장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할 말이 못하고 집에 와서 이제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냥 병이 난 거예요 완전히. 아이고, 예.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병이 된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한 달치 그 진정제를 조도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약까지 먹어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서 나한테 내가 그러더니 요 근래는 이제 네. 좀 살만하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지. 형제간들 다 자리 잡아서 잘 살고 있지. 또 이제 오빠도 돈 좀 벌어서 부자로 잘 살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지금 요즘에 내가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네. 같이 또 이렇게 여행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좋아졌는데 가끔씩 그래요. 힘든 세상을 예. 신우가 참아주고 신우가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예. 다독거리도 살았다고. 근데 신우가 저기 장 선생님 혼자이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7남매니까 예. 신우가 넷이나 돼. 예, 근데 그 시리가 처음에는 하는 행동이 영 못마땅하거든. 그러니까 언니는 막 해대거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싶으니까 언니도 막 이제 따독거려주고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신우들 덕분에 살았다고. 신우들을 어버이날 돌아오면 챙겨주죠. 엊그저께 아버지 기일이라서 갔더니 그 인견으로 된 원피스를 전부 다 하나씩 형제간을 사다 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더위에 내가 그것만 입고 살아 지금. 아. 우리 그 신우는 정도로 뭐 너무 하시나? 잘해요. 근데 가만히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서성녀 선생님은 맏며느리시죠? 네. 지금 이제 저기 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계속 하셨던 분도 맏며느리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맏며느리들의 그 고충이 그렇죠. 그쵸? 근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신우이님이 받아주셨고 서정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신우이님이 받아주셨고
또 그 제 맏며느리 분도 장 선생님한테 이제 그렇죠. 토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참 맏며느리들이 힘들긴 한 것 같아요. 나 마저 안 받아줬으면 우리 이렇게 진짜 안 살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네. 내가 봐도 너무 딱하고 안쓰럽고 그런데 힘든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든 거는 이제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력이 힘들면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이 맞아요. 풍족하면은 그렇죠. 대부분 다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잘 넘기는데 네. 그게 힘들어지면은 이제 넘기가 힘들어. 네. 고통이 자꾸 가중되고 네. 막 그 짜증과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퍼 네. 넘기는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생활이 좀 안정이 돼야지만 사람 마음도 안정이 되는가 맞아요. 아닌가. 예. 그러니까 나는 신우가 없어서 신우한테 시집살이 받아본 적은 없어요. 음. 근데 나는 올케들하고 관계가 이제 내가 신우 입장으로서 예. 지금 동생들 사는 것도 봐도 음. 오히려 뭐 시집살이 그게 우리는 거꾸로 된 것 같아. 나는 올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봐 항상 올케들 눈치 봐가면서 잘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고 내 동생하고 잘 살아준 것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세상인데 신우가 요즘에 신우 노릇한 사람들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 저기 서정려 선생님의 그 저기도 올케가 맏며느리 올케가 네. 이렇게 할 때마다 네. 동생하고 잘 살아주기는 네.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셨나 네, 봐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시누이가 위에는 좀 나은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아래 손아래 시누이가 대부분 이렇게 그 올케를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손위 신우들은 이제 조금 넉넉하게 품으로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는 그렇죠. 그런 아량이 예. 있는데 손아래 신우들은 올케가 위고 아래 신우가 우리 형제간들도 보니까 우리 밑에 동생들은 올케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깐죽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왜 오빠한테 서운해서 울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그 오빠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 맞아요. 그 엄마 방에 가서는 엄마 편 들어주고 자기 네. 마누라한테는 마누라 편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오빠가 맨날 그 동생만 아끼고 좋아하다가 네. 갑자기 새 사람이 생겨서 자기 애 여자가 생기니까 여자한테로 정이 가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꾸만 뒤에서 미워지는 거야 오빠가. 그래 성감. 맞아. 예. 예전하고 그래서-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옳게 하는 짓이 미워지니까 자꾸만 이게 흉을 보게 되고 예. 꼬투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살이가 시작되지 않았나.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에서 또 시어머니가 또 엄마가 거들어주니까 또 그래서 시집살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옛날에. 네,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손아래 신우 이랬잖아요. 네, 네. 저희도 이제 신우가 넷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근데 위 둘이가 손위 신우예요. 네, 네. 그 첫 번째 흉봤던 분이 네. 제일 위시고 네. 그 다음이 이제 둘째 신우신데 독일에 사세요. 네, 멀리 사시는데. 네, 멀리 사세요. 네, 네. 그런데 저하고는 이제 조금 특별히 가까워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까워졌어요. 근데 그분이 생활하시는 게 너무 이게 완벽하고, 그리고 이제 좀 떨어져 있고, 네. 이러니까 어떤 저기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어느 때는, 제가 이제 열등의식을 느끼게 돼요. 너무 살림을 직장도 다니시면서 간호사시거든요. 네. 직장도 다니시면서 살림을 너무 완벽하게 잘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은근히 비교가 되지. 위축이 되는데, 이제 비교되니까. 또 손이시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이건 이렇게 저렇게 뭐 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 네. 약간 이제 제가 반항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항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마땅하고요. 조금 위축이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네. 손아래 신우들이 네.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아. 그래가지고 나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아, 네. 그러니까 여자는 꼭 살림을 잘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아. 손위 신우들은 여자는 여자들은 살림을 잘해야지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동년배 신우들은 살림을 잘 못해도 된다.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되게 편했겠다. 그러니까 네. 제가 어느 때 우리 시어머님도 네. 시어머님도 여자는 이래야지 되고 저래야지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는 네. 시아주버님 앞에서는 무릎을 꼭 꿇고 있어야지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근데 다행히 네. 우리 동년배 신우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어느 때 오빠라고 해가지고서 어느 때 잠옷바람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같이 시어머니 흉을 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다른 동서들 흉을 볼 수도 있고 친구처럼. 친구처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그 저기 신우들이 그 손아래 신우 우리 남편보다는 아래 동생이지만 나하고 나이가 1살 차이나 뭐 3살 차이 이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친해요. 친구처럼. 근데 살다가 보면 아무래도 사건은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 사소하게. 예. 어느 날 이제 그 큰 신우 그쪽에 그 결혼식이 있었어요. 애들. 예. 그런데 자기 거기 다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다들 이제 한복을 갖다가 그 가방에다가 싸가지고 온 거예요. 예. 싸가지고 와서는 저기에다가 그 자기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에다 뒀나 봐요. 예. 어머나, 나 한복 갈아입어야지 되는데 한복을 안 가져왔네? 그러면서 우리 남편 보고 오빠가 좀 가서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신혜이가. 네. 예. 열받더라고요. 자기 남편도 있는데 왜 남의 남편이지 남의 남편을 일꾼처럼 시켜 이제 그러게. 그쵸? 그러게 자기 남편 있는데. 네, 자기 남편 보고 그거 차에 가서 가져오라 그러면 되지.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봐봐, 올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 신우는 응. 남편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편하니까. 오빠 시키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편하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그러고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편한 대로 한 건데 네. 그게 저는 이제 남인 그랬죠. 거죠. 어.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그게 흉내예요 지금? 근데 나는 오늘 흉볼 거 가져온다길래 거창한 흉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근데 다행히 네. 이게 동년배니까 네. 그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 우리 남편 시켜 먹냐고. 그래. 네. 아가씨 남편이 시켜 먹어. 재밌다. 그리고 친하다가 보니까 네. 또 이제 콘도로 놀러 가요. 네. 그러면 보통 집은 다 올케들이 일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그 주인은 아니에요. 아. 일은 다 똑같이 해야지. 그렇지, 같이 해야지. 근데 일을 하는데 네. 이걸 갖다가 누군가가 일을 시키면 네. 그럼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네, 알아서 아가씨, 해야지. 아가씨 알아서 하라 그러는 것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가씨, 응. 우리 저기 게임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그거 좋다. 지는 사람이 네. 설거지하고 지는 사람이 저기 하고 밥하고 이러기로 하자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다들 좋대요. 네. 제가 다 이겨버렸네. 와. 그래가지고 콘도 가서 저는 널널하게 놀고 신우들은 밥 짓고 설거지하고. 신우들이 불평하지 않고 그냥 해요. 어떻게 해요? 처음서부터 약속을 했으니까. 신이 뭐 십살을 했는가 했더니 신살을 시켰어. 이게 동년배. 근데 신우들은 어쩌면은 딴 자리에 가서 저 흉을 볼지도 몰라요. 그쵸? 아니 올케가 조금 이렇게 좀 얌전하고 조심스럽고 좀 나서지 않고 이러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만나면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통해요. 네. 아니 그렇게 다 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재밌게 지내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제 이게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말 안 하고 담 쌓고 사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면 싸웠다 헤어졌다 싸웠다 풀었다 이렇게 하면 살면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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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뭐 참지 않고 할 말하고 네. 불만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아 저 사람이 이 불만이 있구나 그렇게 안 하고 네. 이러면서 좋아지는 거 아닌가? 네. 네. 근데 전 아까 저기 장 선생님이 뭐 말씀 끝에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해서 네. 그 신우가 된 사람 있나요?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거꾸로 신우 본인이 본인이 신우 신우가 되죠. 본인이 신우 입장에서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제가 신우잖아요. 네. 그 신우는 올케들 시집살이 안 오빠가 시켰어요? 있어요. 저는 안 시켰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안 시켰죠. 나는 네, 생각 안 시켰지. 저는 안 시켰죠. 근데 설날 되면은 시댁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내가 친정 가면은 내가 일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시댁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해도 친정 가서 아, 나 여태까지 일하고 왔으니까 내가 쉴래 이러면은 집에 있었던 올케는 뭐가 되냐고요. 괜히 또 신우 뒷바라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거지도 계속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안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올케가 어느 날 좀 투덜투덜 되면서
아,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다 이제 끝났다 싶으면은, 우리가 온다는 거죠. 아가씨네가 와가지고, 그러면 맞아. 내가, 친정 가는 시간이 늦어지고, 하면서 아주, 설날이 별로 즐겁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뒤통수 가냥, 아니, 그러니까 머리에 맞은 것처럼, 내가 아무리 친정 가서 설거지를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올케한테 도움은 안 되는 거로구나. 내가 안 가는 게 어쩌면 올케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근데 내가 어떻게 친정에 설날이 안 가요? 추석에 안 그러면은 갈 순 없잖아요. 올케는 설날 네. 차례 지내고 네. 오빠랑 같이 친정에 안 가요? 가는데 저를 맞이하고 그리고 내가 집에 갈 때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아무리 올케한테 설거지도 다 해주고 한다고 해도 그게 올케 편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추석에 안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언니 나 기다리지 말고 가라.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용납을 못해요. 사위를 맞이하고 며느리가 집을 가야지 친정을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추석 당일날 내가 친정을 안 가고 다음날 가기로. 엄마하고 근데 그 협상이 엄마하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엄마가 당일날 오기를 바랐는데 그거를 엄마하고 싸우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성공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케도 이제 추석 당일날 이제 친정 가는 걸로. 그 좋은 신우이네. 좋은 신우죠. 좋은 신우야. 근데 좋은 신우를 끝까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캐나다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저 한번 좀 겨루면서 사실 좀 예. 신호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주 조금 이게 사이가 좋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외에는 뭐 별로 이렇게 할 새도 없이 그냥 그랬군요. 예. 끝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신우이 올케 고부 관계나 신우이 올케 사이에서 문제가 있는 집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도 신우이고 자기 자신도 올케가 될 수 있어.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애들이 작으니까 뭐 하나 둘 낳아서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그런 입장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좀 화가 덜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싸움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 이제 내 신우 입장 말고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신우고 며느리가 들어있잖아요. 네네네. 그쵸, 근데 또 그 이번에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 신우를 보니까 그 신우의 조정이 참 중요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신우의 말을 그 시어머니가 잘 듣거든. 며느리 말은 잘못 들으면 오해를 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신우가 한 말은 딸이 한 말이니까 처음에는 서운해도 나중엔 그 그렇죠. 얘기가 그래 네 얘기가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예, 맞아요. 내가 신의 역할이 중요해요. 뭔 행사가 들어가면 애를 뭘 장만을 못하게 해요.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나 힘든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장만 다 해놓고 자기들 와서 설거지만 하면 되잖아. 차리 먹고. 근데 이제 우리 딸 입장을 보니까 딸이 먼저거든. 근데 오게 되면 이제 하게 되면 저도 해야 되지만 올케가 해야 된단 말이야. 올케가 이제 설거지를 한다든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올케가 직장에만 다녔지 네. 지금 애들 잘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을 척척 못하는 입장인데 뭘 장만하면 이제 부엌에 와서 할 줄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거북스러운 일이야 그게. 네. 그래서 때로는 그 음식 담을 거 쉬운 거를 아껴놨다가 그거 접시를 한거리 주려고. 일거리 그쵸, 일부러 맞아. 한번 저도 했다는 성취감을 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이거 담으면 된다. 입으로 애껴놔요. 요거 담아서 건져 담을 쓰는 거 있죠. 네. 그런 정도로 내가 눈치를 봐가면서 일거리를 주거든. 네. 근데 딸은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명절 때는 어차피 장만을 하니까 네. 그럴 때는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 지가 먼저 장갑 끼고 들어가서 싹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올케가 옆에서 이제 또 헹구고 이제 며느리가 헹구고 그러는데 그때만 이렇게 올케를 감싸는 게 아니라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뭔 서운한 얘기를 야 쟤들이 어쩌고 저쩌고 뭔 얘기를 내가 꺼내려고 그러면 엄마 쟤들 20대생이에요. 엄마 얘기 말을 못하게 하려고. 따님이 현명하시네요. 쟤들은 무슨 얘기를 한 번 하면 다 기억하고 안 잊어버리거든요. 어. 엄마 말 참 조심하셔야 돼요. 따님이 그리고 내가 지혜로운. 저한테 좀 뭔
상한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서운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말을 못하게 해. 그래서 나는 오히려 며느리 요심 온가 보다. 며느리는 받아주잖아. 며느리를 야 이렇게 한다고. 아예 어머니 하고 받아주잖아. 얘는 탁 거질러 버리니까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딸이 있으면 딸이 더 불편하네. 딸이 무서워서 여기 날 함부로 못해. 그러면은 이 속이 더 이렇게 답답하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쵸? 딸이 받아주는데 대부분은. 근데 딸이 안 받아줘. 엄마가 뭔 말을 잘못해서 혹시라도 불난 날까봐 벌벌 떨어. 그래서 오히려 조심한다니까요. 그러게 딸이 조금 생각을 조금 더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는 이제 딸하고 내가, 소통을 해야. 근데 다른 거 다 이해해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평화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때는 조금 서운해요. 그러다가는 내가 뭐 함부로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나 그렇게 자꾸만 그러냐. 그럼 내가 나는 누구한테 이제 얘기하나? 서운하지. 그리고 서운을 하고 그러는데 되돌아놓고 생각하면 맞아. 아. 네 뜻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 딸 그러면 얘기는 뭐지. 이해가 되는데 며느리하고의 감정은 한번 상해버리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요. 그걸 조심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싫어 노릇을 바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근데 사람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신의 옳게뿐만 아니라 관계가 누가 됐든지 친구가 됐든 뭐 아는 사람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상대가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생각하고 하면은 맞아요. 문제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내 감정들을 툭툭 던지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가 안 없어져요. 맞아요. 네, 살면서 이게 상처가 맞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 탁탁 더 쌓여. 맞아요. 그래 한 번 딱 던진 게 상처가 됐어. 그 다음에는 상처가 안 될 것도 거기다가 탁 붙여놓으면 커져.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감정이 서로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고. 지금도 그랬는데 네.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 정말 그래서 상처받는 말은 안 해야 되고 생각해서 좀 말들 하고 맞아요. 살면은 예. 이 사회가 그렇게 싸우고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좀 더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지금 금방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형 다 봤어요? 네. 볼 거 없어요? 없어요. 나는 아이고. 거창하게 오늘 흉좀 볼 줄 알았어. 네. 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네. 정치자들이 듣고 네. 그냥 자기가 못다 했던 그런 속시원하는 얘기라도 좀 나올라가 했더니 그것도 안 나오네. 아니 나온 것 같은데. 내가 근데 그때는 여하튼 간에 좋은 말씀을 좀 많이 저기 하네요. 이게 내가 이렇게 좀 남한테 상처 준 게 그때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요새 그런 예, 생각을 쌓여요. 많이 하고 있는 차곡차곡 찰나에. 쌓여요. 네. 그래서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신의 관계만 식구만 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관계가 모든 관계가 다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람은 한번, 가깝다고 신호를 비교해 본 거지. 예, 너무 가까이 지내면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아. 예, 그래서 사람은 약간의 거리를 좀 둬야 돼. 약간의 거리. 그게 딱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지사지로 맞아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네. 하다 보면 네.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도 그러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아웅다웅 싸우는 것도 관심이 있는 사람끼리고 네. 서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예, 네. 서로 싸우는 거고 그러니까 네. 피가 터지지 않는 한 싸워라. 막 싸우면서 그 인생이 사는 게 그 즐거움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죠. 아웅다웅 싸워가면서 네. 뒤에 가서 언젠가는 보면 그거 싸웠던 것도 웃음으로 넘길 네.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때는 그랬었지 하고 웃잖아. 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네. 미움도 사랑이 없으면 안 생겨요. 맞아요. 네.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래요. 네. 싸워야 돼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네. 오늘도 가서 힘차게 싸우면서 삽시다.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작별 인사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싸우면서 여름 신나게 멋있게 네. 즐겁게 네. 잘 지내시라고. 네. 자,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히 건강하세요. 계세요. 아. 아.